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여야 모두 지지층을 향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격전지 가운데 초접전 판세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남은 닷새간 각 당의 전략과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죠. 여야의 대변인인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사전투표 첫날 이 사전투표율 첫날 투표율이 나왔습니다만 양당 모두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지금 양당이 모두 사전투표해달라고 계속 지금 투표를 독려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각 당에 이제 유리하다고 이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율 어떤 수치보다는 어느 분이 나오시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네. 지방선거일 경우에는 투표율이 좀 낮은 경향이 있고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는 여당이 됐으니 이기겠지라는 마음으로 혹여라도 투표장에 안 나오시게 된다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 지도부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를 무조건 다 한다. 그리고 의원들도 모두 다 한다. 하면서 투표를 좀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방 권력이 좀 균형을 잡아야지 저희가 여당이 됐을 때도 일을 하기가 편한데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단체장이라던가 구청장, 시의원 모두 다 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저희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사전 투표해달라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투표해달라 지금 그러시는데 같은 이유입니까?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현재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지금 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지방선거에 투표해 주셔서 우리 새 정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민주당에 지지를 해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도부들도 다 나와서 사전투표를 했고요. 그만큼 저희가 하루하루 정말 소중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표 한 표 소중하게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주시고 또 조금은 샤이한 진보 지지자분들도 이번에 꼭 투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이제 지지층의 이제 결집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셈인데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 흐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전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여러 이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이 3개 방송사에서 의뢰해서 나온 조사 결과죠. 국민의힘이 9곳, 민주당은 4곳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고요. 나머지 이제 4곳은 경합 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됐죠. 각 당이 이제 자체적으로 또 분석하고 계신 내용이 또 따로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진행 중인 거를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해석을 좀 각기 달리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심이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저희가 온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과 4년 전만 해도 저희가 완패했었고 민심이 등을 돌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국민만 바라보고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렇게 표를 가지고 저희에게 심판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대선에서 신승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지금 입장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와 지지율과는 또 다르게 어떤 분들이 투표를 하시러 나오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지지율의 추세는 지켜보되 늘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겸허한 마음으로 네, 임하겠다. 그렇죠. 네,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판세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예, 네. 참으로 어려운 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절박한 마음으로 주민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잠도 못 자고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는 현장에 그런 저희가 민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쇄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민주당에 이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야당으로서 제일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절박하게 호소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최종 결정을 못하신 많은 표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저희가
정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뛰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겸허한 마음으로 지금 네.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주실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들의 위대한 선택을 기다리는 마음이다.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네, 임하고 절박합니다. 있다. 각 당이 그러는데요. 특히 이 각 후보들이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승부를 겨루고 있는 지역이 있죠. 광역 지자체 이장 선거 중에서도 뭐 최대 승부처라고 하는 경기도지사 선거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지금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야말로 이제 초접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좀 크게 엇갈리고는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보면은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주로 나오고 있고요. 박빙의 승부가 나오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는 좀 다르게 나오는 그 결과도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체로 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가장 마음을 졸이고 있는 분은 아마 김은혜 후보이실 것 같고 네. 또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시는 그 경기도의 도민들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결정은 하신 것 같고 국민의 민심을 보고 눈높이를 맞추겠다라는 마음은 잡으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또 변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후보만 경쟁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네. 또 다른 변수도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철학을 지켜간다라는 부분을 끝까지 이 박빙에서 생각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마음을 좀 잡은 것 같고요. 그 마음의 중심에 도민들의 눈높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열심히 뛰다 보면은 김은혜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은혜 후보도 오늘 이제 사전 투표하고 나서 어쩌면 이제 100표, 200표로 승부가 갈릴 수도 있는 그런 승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마음을 잡았다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이제 막바지에 뭐 어떤 승부수를 던질 만한 건 없는 건가요? 지금 무소속 강용석 후보와의 뭐 그런 이 단일화 여부가 이제 끝까지 좀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강용석 후보가 완주 선언을 했단 말이죠. 네, 뭐 예. 스스로 책임 있는 결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진정으로 보수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보수 후보들끼리 서로 각을 지으면서 뭐 이렇게 끌어내리기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믿고 싶은데 이제 그러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만 여튼 스스로 알아서 결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부분에서에 대한 결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국민의 눈높이, 도민의 눈높이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사전 투표하고 나서 굉장히 작은 표 차이로 이제 박빙의 승부를 이제 예상을 했고요. 김은혜 후보가 이제 힘 있는 여당 후보라면 이제 김동연 후보는 유능한 일꾼론을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신지요? 예, 김동연 후보도 절박한 마음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김동연 후보는 흑수저 출신이죠. 그러면서도 엘리트 관료들이 지배한 기재부에서 실력을 쌓아가면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두루 고위 관료직을 임했던 그리고 그 평가도 상당했던 후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네. 경기도를 이끄는 적임자로서 경기도민들께서 그 진정성을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고졸 야간대 다니시고 행정고시 합격해서 자수성가하면서 아주대 총장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젊은 세대와 소통도 상당히 노력하셨고 호평을 받았던 분인 만큼 경기도민께서는 이 김동연 후보 자체의 인물과 그리고 경기도의 그런 민주당의 지지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서 또 긍정적인 결과를 또 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바라봅니다. 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네, 뭐 개인적인 그 능력에 대한 말씀을 뭐 드린다면 사실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도 할 말이 상당히 많죠. 공정과 정의하면은 김은혜를 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녀가 기자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마 지켜보시면서 더 많은 분들이 여전사로서의 응원을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이제는 저희가 여당이 됐습니다. 힘 있는 여당과 원팀이 돼서 경기도지사가 움직일 때 경기도의 발전을 더 많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은혜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와도 함께 봐주셔서 경기도지사에 누가 당선되는 것이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한 것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한 번 더 말씀하셔서요.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동연 후보는 사실 우리 당에 영입된 지 얼마 안 된 합당을 하신 새로운 물결의 당 대표로서 네. 지금까지 경기도 후보로서의 상당한 신뢰를 그동안 쌓아오셨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기도민께서 김동연 후보를 높이 사고 있다. 특히 경제 관료로서의 여러 가지 현장 실무에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도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고 민생을 위한 후보를 지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보궐 선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번 그 국회의원 보궐 선거 중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인천 계양을 당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그 여유 있게 앞서가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여기서도 이제 박빙의 승부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타 지역 지원은 좀 자제하고 계양을에 상당히 이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민주당도 역시 이제 계양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그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20년간 굳건히 민주당을 지지해준 계양 주민들께서 기본적으로 상처와 배신감을 좀 느끼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네. 계양에 이제 2번 정도 다녀왔고 내일도 계양에서 사전 투표를 할 예정인데요. 현장에 가보면 그 민심이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확실히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선 후보로서의 그 신승으로 패배하시긴 하셨는데 그 자신감이 너무 넘쳤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국회의원이라는 보궐선 것은 우리 동네를 위해서 함께 일해줄 일꾼을 뽑는 건데 본인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생해 주셔서 나를 정치인의 생명을 살려준다면 무언가 일을 하겠다라는 접근 자체가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가지 무리수를 좀 두셨더라고요. 보니까 인천은 원래 외진이 많은 동네다라고 하면서 300만 인천 시민을 완전히 뜨내기로 만드는 듯한 망언을 좀 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또 연고론자가 아닌 능력요자를 말씀을 하시면서 계양을 제2의 판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20년간 계양을 책임지셨던 분이 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판교도 못하는 그런 수준의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정말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기본적인 것은 계양 주민을 바라보고 말씀해 주시고 계양 주민을 위해서 일할 미래에 대한 정책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본인 위주의 발언들을 하고 계셔서 지금 따끔한 회초리를 맞고 계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반성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스케줄을 좀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는 계양이 아닌 다른 곳에 다니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계양을에 계신 주민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계양을에 나온 우리 윤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3번째 도전입니다. 20년 동안 토박이로 있던 민주당에 도전했던 분이시고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계양을 잘 알고 계양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아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인기가 있다. 그리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이 투표 날까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지금 그 계속 보고 계시는 이제 부동층들이 계실 거고요. 이분들이 어느 쪽으로 갈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자, 민주당 쪽에서 지금 그 막바지까지 어떻게 지금 공을 들이실 건가요? 예, 저희는 지금 계양을 외 네. 다른 전국 계양을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포함해서 일단. 네. 예, 우선 이재명 후보는 지금 하루하루 밤늦게까지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네. 계양을 지역 주민의 민심을 열심히 청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뵙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쉽지 않은 선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또한 계양을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계양 주민분들은 진짜 일을 잘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그 국민의힘의 좀 두려운 견제론으로 저렇게 비판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개항 발전을 위해서 진심을 다하는 그런 일 잘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개항 주민들도 움직이실 거라고 보고요. 특히 현장 가보면 현장 민심은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그 선거를 통해서 개항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정말 개항을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많은 이 선거구가 있는데 시간상 일단 가장 이 승부처라고 하는 이 두 지역을 이제 살펴봤고요. 일단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각 인선 논란이 좀 있었죠. 어제 지명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승희 후보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지켜봐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짜 뉴스를 이제 생산해내는 것은 이제 중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김승희 후보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그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속기록 내에는 치매 환자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봐도 치매 환자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려서 무언가에 대한 공격을 해보고 싶었다라던가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할 만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겠는데요. 사실에 입각해서 설명하고 뭔가 선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실한 견제를 통한 합리적인 검증을 통해서 인사청문회에서 확실하게 김승희 그 지명자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국민들이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사실과 다르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해명을 하셨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거세게 반발하셨어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저도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우선 김승희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대표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밖에 남는 게 없는 정치인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로 인해서 21대 공천도 못 받으신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 있어서 정호영 후보자 다음으로 김승희 후보를 지명한 것 자체가 코로나 시기에 너무 보건복지부를 폄훼한 거 아닌가라는 사실 좀 속상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승희 후보자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막말, 무능, 남탓. 해서 식약처장일 때도 백수호 사태 때 이업 우피소에 대한 위해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검증되지 않은 말을 하면서 실언을 하셨고요. 특히 살충제 계란 파동 때도 후임 식약처장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남탓, 그런 표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전형적인 인사 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승희 후보는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남는 게 없는 후보 아닌가라는 참담함을 저희가 금치 못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초기 증상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고요. 건망증이 치매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 윤은혜 장관과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윤은혜 장관이 교육부와 어떤 관계가 있고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 먼저 해주셔야 내로남불이라는 말씀을 안 들으실 것 같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아직 회복이 안 됐고 또 다음 감염병을 대비해야 되는 보건복지부의 장관의 그런 국가적인 건강 안보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김승희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윤종훈 국무조정실장 내정을 놓고도 이제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 당정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임명은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이 뭐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불협화음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건강한 소통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지켜봤던 게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던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그러진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그 내용을 주셨고 그분에 대한 평가가 있으니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대통령에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너무나 건전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저희 국민의힘은 거수기 역할이 아닌 할 말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시발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공개적으로 당의 입장을 대변해서 쓴소리하는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내용이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야 네. 국민들이 입법부인 저희를 제대로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이 추천한 그런 인물로 알고 있는데요. 책임 총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 내정을 철회하라 그러면은 그것에 좀 이 거스르는 그런 그 결정이 아닌가 이런 그럼-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관계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입법부에서 저희가 법안을 발의할 때도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권성도 원내대표가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한번 확인해 보고 나서 임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한독수 총리께서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해야 되는 이유 아니면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임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주 내내 좀 그 내홍이 계속됐죠. 586 용태론으로 당내 마찰을 겪었던 박지원 비대위원장 오늘 이제 한 발 물러서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어요. 자, 이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어떤 그 봉합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봉합이 돼야 되겠죠. 네. 선거 전에 조만간 봉합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그리고 또 앞으로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민주당으로서의 앞으로의 그런 미래에 준비를 해야 되는 또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박지원 위원장의 그런 발언들이 선거 전에 우리가 졸속으로 반성을 했을 때 얼마나 국민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느냐에 대한 저희로서는 좀 속상함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선거와 상관없는 민주당의 변화 쇄신을 위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충분히 대안을 마련해서 그때 국민 여러분께 진정 있게 반성과 사과를 하는 게 진정한 민주당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왔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586 용태론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도 대선 때 이미 얘기를 했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왜 지금 와서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당내에서 크게 반발을 하느냐. 내용은 사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뭐 시기가 좀 부적절했다는 내용은 좀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당이 갖고 갈지 국민들이 공감대를 뭐 당내에서도 이제 공감대를 좀 이루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쇄신안을 좀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도 초선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당내에서의 인적 쇄신 절실합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선 때 송영길 후보가 말씀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을 보여드렸냐에 있어서는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적 쇄신을 할 때는 충분히 우리가 준비된 상황에서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게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 있다라는 저희의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선거 이후에 저희가 충분히 그런 요인들을 판단하고 대안을 마련하여서 준비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민주당의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